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짚어보는 한판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오늘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다리가 후두루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오늘을 모실 분이 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평상시에 이제 배주 한 판 할 때 자주 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국면 전환용으로 바로 하시는 분인데 직접 두 분이 함께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셀프 자기소개한다고 오늘 보석 같은 게 있어 나와주실까요? 맞아요.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하다하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해봤습니다. 제가 넘사벽 스펙이라고요. 국회의원은 빵빵 영선입니다. 한판열전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정을 싫어하는 긍정 교환이형 황교안입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떠셨어요?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아, 대통령 예, 상대모사 했는데 예. 어떻게 평가해 주세요? 너무 제가 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모두 고맙습니다. 주로는 내용이 똑같아요. 의자가 내려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네. 그래도 이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본인 성대모사가 존재한다는 것 사실 자체는 굉장히 또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만큼 영향이 있으시다는 거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좀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렵게 또 황교안 전 대표 모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인생을 하나하나 또 짚어보면서 또 정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으로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승사자 공안검사입니다. 네, 이 검사 시절 얘기를 하기 전에 대표님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조사했습니까? 예체능에 대한 소질이 엄청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하. 노래 작사 작곡에 색소폰 연주, 톱 연주, 글쓰기까지 못하는 게 없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진 보면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자료 사진 보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진 작사 작곡 황교안 가로 열고 서울. 근데 저게 몇 학년 때입니까 대표님? 저기 고1 때, 고1 고1 때로 보여지고, 경기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배치가 보이네요. 경기고 로고가 있군요. 경기고. 네. 저기 있는 분이 여자분이 김상희. 가수 김상희 씨. 김상희. KBS가 주최하는 무슨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의 새 노래. 우리들의 새 노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저녁 먹는데 가족들이 내가 이제 기타를 좀 집에 퉁퉁거리고 그러니까 너는 왜 맨날 퉁퉁거리기만 하고 저런 거 한번 안 나가 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부모님의 권유로. 아버지의 권유로. 아버지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셨네 대표님. 밥상머리에서 그런 대화를 하실 정도면.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막 만들어서 작사 작곡해서 보냈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방송사로 나오라고. 그렇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의 고등학교 1학년 황교안 학생의 얼굴 자체도 굉장히 좀 여기가 어디야 뭐 이런 느낌이고 굳어 있습니다. 정말 긴장해 있고 나오란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 내가 있을 자리인가 이런 고민하시는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나갔고 방송사라는 데를 또 내가 좋아하던 그 김상희 가수가 계시고 가수를 또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만나면서 경기고등학교 1학년이면 공부 한참 하실 때 아니었습니까? 공부 한참 할 때인데 사이사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사이사이 놀기도 하고. 그렇군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요 사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저거는 이제 톱 연주. 톱 톱 연주. 톱 연주. 저것도 고1 때 같아요. 톱으로 연주하는 건데 저게 자선음악회에서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톱은 안 되고 강철로 만든 그런 톱이 있어요. 얇으면서 좀 이런 걸로 이제 톱으로 활처럼 만들어서 활처럼 만들어서 톱은 활처럼 만들고 그다음에 바이올린 정말 바이올린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좀 이렇게 귀신이 좀 고음이 나는군요. 고음 때 떨리면서 나는 소리인데 히 처음 들으면 신기한데
근데 노래가 듣기가 싫지 않아요. 아, 예, 괜찮아요. 예, 아주 저 신기하기도 이제 하고. 당신은 조명도 어둡고 어두컴컴한데도 정말 인기 많으셨을 것 같네요. 귀신 소리, 씩 소리. 그 이후에도 이 대표님이 재능을 뽐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소폰을 잘 부시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예. 유튜브에도 영상을 또 올리셨었고 예. 검사 시절에는 독학으로 배워서 음반도 내셨습니다. 와, 그래요? 사진 한번 볼까요? 또 사진 네. 사진 많이 주셨어요, 대표님이. 2006년 와. 9월 8일인가요? 네. 예. 지청장님 시절이네요. 지청장님 오버 더 네네. 레인보우 지청장님 색소폰 연주 앵콜 가로 열고 예 의전에 충실한 부장 검사들 기억나요. 예 그분들 다 출세했습니까? 예. 예, 다 잘 됐죠. 잘 됐고요. 뭔가 이제 씁쓸합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성남지청장 시절에 시청장 시절에 예. 우리가 이제 가을에 예. 좀 우리가 힘든 일 하면서도 좀 즐겁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음악회를 했어요. 작은 네. 음악회. 우리끼리 장기자랑도 하고 마술도 하고. 네. 검찰 가족들끼리. 예. 우리 청의 식구들끼리. 네. 그때 저도 하나 한 것이 바로 이제 혹시 색소폰. 지청장님을 위한 음악회는 아니었고 다 같이 즐거웠던 건 맞죠? 물론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사진 볼게요. 네. 다음 사진. 어휴. 잘 나왔어요. 예. 연합뉴스에서 찍었어요. 연합뉴스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연합뉴스 자료 제공을 해주신 보도자료인데. 거죠? 네네네. 저거는 앨범. 어떤 사진입니까? 저거? Feelings. 저건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앨범을 만들었다고 네. 하는데 앨범. 그 앨범에 나온 사진이에요. 자켓 사진. 예. 이거 잘 나왔어요. 사진인데 예. 뭐 작가가 찍었으니까 잘 나왔지만은 예. 저거보다 사실 노래 연주 실력이 네. 좀 약간 아쉬워요. 왜요? 작가가 사진을 저렇게 잘 찍었으니까 사진만큼 이제 실력을 올려야 되는 과제가 있는. 뭐 비슷하게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 하실 정도면 한번 악기 하나 갖고 나오셔갖고 연주 들어볼 뻔해. CBS 뭐 연주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열린 음악회 할 때 제가 꼭 모시도록 할게요. 네네네. 예. 자, 이제 거의 음악인을 모신 것 같은데 사실은 검사님이에요. 검사 생활을 검사님이에요. 28년 동안 하셨고 예. 이 검사 28년이면 사실은 굵직굵직한 사건들부터 그러니까. 정말 그 말도 못할 막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떤 일이 좀 생각나세요? 28년 동안 한 가지만 좀. 제가 이제 공안부에 가서 처음 맡았던 사건이 예. 칼기 사건. 칼기 858기 사건. 예. 김현희. 네, 김현희가 이제 주범이었던 네. 테러 사건이죠 일종의. 예. 그 사건이 참 기억이 납니다. 첫 사건이기도 하고 큰 사건이기도 하고 예. 국민들에게 이제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네. 또 김현희 씨가 또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예, 여성으로서. 거기서 또 관심들이 많이 있었고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공안 검사, 네. 현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공안 검사. 국민들이 좀 궁금해할 거. 공안 검사, 특수부 검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 이제 범죄 중에 보면 예. 개인의 법익,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예. 이걸 하는 분들이 대개 이제 형사부, 그다음에 뭐 고위직의 범죄라든지 네. 부패사범 하는 것이 특수부 검사. 그다음에 국가적 공익을 해하는 죄를 수사하는 것이 공안검사. 그러니까 공안검사는 국가적 설명 딱 들어보니까 범위, 공안검사가 제일 좋은 걸로 설명하신 것 네. 같아요. 힘든 것이죠. 이게 힘들어요. 네, 지금은 형법에 네. 그게 분류가 돼 있어요.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 예. 개인의 법익을 해하는 죄, 네. 그리고 공익을 범하는 공공의 이익을 범하는 죄. 공공의 근데 이제 공안검사하면 네. 그때 약간 이제 공안정국 뭐 이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무섭기도 하고 부정적 뉘앙스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좀 풀어주신다면 색소폰 연주를 하실 수는 없고. 본래 이제 공안부가 예. 정치에 많이 관련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해가 많이 있었죠. 예. 근데 1987년 6.29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부터 아주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서는 네. 뭐 거의 법에 어긋나는 이런 일을 한 일이었고 제가 이제 공안부에 간 것이 이제 그때인데 네. 그때는 정말 새로워진 공안. 뭐 그래서 뭐 최근엔 사실은 이제 공안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일어나고 있기도 하죠. 그렇군요. 청취자 질문에 네. 대표님 검사가 등장하는 영화랑 드라마가 참 많은데 우리 대표님과 가장 비슷하다고 느꼈던 캐릭터는 누구인가? 혹시 그 검사 나오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근데 검사는 예. 대부분 다 악질 검사로 나옵니다.
아 드라마에서. 억울한 사람 만들고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그 아니면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네, 있잖아요. 아니면 바보 같은 검사. 검사. 대표님이 드라마 많이 안 보셨네요. 아. 비밀의 숲이라고 있어요. 조승우 씨가 연기하는 그렇습니까? 검사 역할인데 예, 엄청 예. 멋있게 나와요, 대표님. 그 선거 저는 뭐 그런 예. 검사 앞으로 닮아가겠습니다. 검사 이제 하실 일 없으실 텐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황교안 전 대표님이 이제 검사장 28년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공안 검사 그리고 또 이제 외모상으로 그 성직자 같으시잖아요. 목사님 네.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막 이제 네.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막 그랬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검사였다. 이런 네.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렇게 후배들이 많이 따랐습니까, 대표님? 뭐 많이 따른 편이죠. 아. 근데 이제 대학 후배, 아, 대학 후배. 고등학교 후배 예, 친구. 친구. 외에도 많이 따랐습니다. 대표님이 좀 부끄러워하시는구나. 자기 자랑. 그리고 잘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김웅 의원이 예. 후배 검사로 계셨을 때 황교안 대표님께서 내가 직접 총장에게 보고하고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후배였던 김웅 검사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 이런 예, 얘기가 있어요. 예. 김웅 검사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알았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 어렵구나. 대선주자급이 아니에요. 자, 예. 자, 김웅 네네네. 검사 기억나세요? 김웅 검사? 제가 이제 서울지검 네. 공안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 네. 2차장 시절의 얘기예요. 네. 2005년 네. 그때 이제 우리 김웅 검사도 우리 팀에서 같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누가 굉장히 오랫동안 3년 넘게 이렇게 우리 공안부에 대한 검찰에 대한 공격을 하던 이런 분이 있어요. 검찰에 대한 공격을 하던 분이 있는데 예. 연세가 많은 여성분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김웅 검사가 그걸 막 엄벌하겠다. 또 네. 당시에 이제 우리 청의 방침이 그러니까 노숙 시위를 벌이고 예, 계셨던 그런 분인데. 사건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하. 뭐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이. 사연은 좀 들어봤냐? 아. 그때 아직 사연 조사를 안 해봤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사실은 어려운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에는 꼭 배경이 있다. 아. 그 배경이 뭔지를 좀 알아보고 예. 조사를 해라. 아하. 실제로 이 김웅 검사가 그걸 잘 조사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선처를 하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중한 사안인데 네. 선처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어려우면 내가 총장께라도 보고해서? 이야기하겠다. 아하. 네, 그래서 아마 잘 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직 정치인 중에 김웅 검사를 기억하시고 네. 또 정치인 중에 또 같이 일했던 검사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같이 일했던 검사는 많고요. 아마 그 대부분 다 공안 검사여서 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국민들이 아마 제일 잘 아는 검사, 정치인. 정치인. 네. 그럼 노회찬 아, 전 의원, 노회찬 전 늘 이제 생각할 것 고등학교 같아요. 친구. 네,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동기. 아, 동기. 예. 아. 제가 동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같은 반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아, 그리고 그러셨구나. 구속된 뒤에 이제 음. 검사실에서 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친구가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예. 제가 가서 이제 차 한 잔 이렇게 대접을 한 아. 그런 일이 있죠. 그러셨군요. 예. 자, 또 홍준표 시장님도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예. 얘는 모래시계 검사로 드라마에서 나를 많이 카피했죠. 그리고 내가 황 대표한테는 말할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색소폰은 선거 이기고 부르라 내가 그걸 쓴소리 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그 기분 나빴습니까 안 나빴습니까? 정말 똑같네요. 정말 똑같네요. 우리 홍준표 지사를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네. 섭외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계세요. 대표님은 도와주십시오. 예. 홍준표 지사는 네. 검사 시절. 제가 이제 그 창원 청주지검에 초임 발령 받았는데 예. 1년 뒤에 이제 검사로 또 신임 검사로 왔어요. 후배군요. 저보다 1년 뒤에 임관이 됐죠. 나이는 근데 아마 3살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주 들어와서부터 예. 달랐어요. 젊은 검사 때부터 네. 하여튼 좀 약간 요란했던.
아, 황교안 대표가 요란했다고 하는 정도면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표현 생각할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요란했다는 어떻게 건지 요란했습니까? 상상 속에 사건 맡겨야 할 때도 됩니까? 시끄럽게 검사가 조사했어요. 검사가 예. 네. 처음 할 때 네, 처음. 검사일 처음 할 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아. 어느 날은 이제 결제 서류를 갖고 와갖고 예. 아 이거 말이야 이거 뭘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예. 뭐 전 재밌게 지냈는데 예, 예. 나중에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저를 많이 뒤에서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만날 때 그 예. 뒤에서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전 뒷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아. 뒤에서 바람 불어서 내 앞으로 달려가기 네. 예, 좋게 좋게 한다? 힘나게 어. 그래 한다. 계속 제가 그랬더니 예. 나중에 하여튼 공격하는 게 줄었어요. 예, 줄었어요. 홍 시장님 공격한 거 일부러 줄이신 거예요? 뒷바람 홍 시장님? 그땐 상대할 사람이 많으시오. 아, 그러시- 예, 내 어이가 없다. 네, 그래 봅니다. 이 홍 시장 반박하려면은 한 판씩 뭐 나와서 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참. 예, 홍 시장님 꼭 나와주시기 바라요. 아 이건 정말 똑같네. 그렇습니까? 아, 홍 대표님이 네. 감탄해 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황 대표님 관련 그 언론 기사를 보면 네. 그 이른 시간에 새벽 기도를 꼭 하신다. 사실 오. 신학도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저 젊어서 그러니까. 신학도 공부했고 예. 그러니까요. 새벽 기도 요즘도 꼭 하세요? 요즘 예, 예. 요즘 매일 몇 시에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2144님. 예, 요즘 몇 시에 기도하시는지 궁금하다. 3시 내지 4시. 와. 3시 4시요? 예, 3시 내지 4시. 아주 피곤하면 5시. 뭐 주로 4시 전후에 예. 일어납니다. 좀 더 젊었을 때는 3시 전후에 일어났는데 셋이요? 지금은 와. 예, 4시 전후에 일어납니다. 아, 그러면 와. 젊은 검사 시절에도 새벽 기도 하셨던 거예요? 예, 뭐 야. 평생 그랬던 것 같고 또 특히 젊어서는 이제 제가 책도 많이 쓰고 예. 뭐 이래서 그러느라고 그런 시간들을 새벽에 음. 많이 활용을 했죠.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그러면? 5시간. 아, 와. 그럼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 늦으면 안 돼요, 예배. 의사 친구들 네. 말에 의하면 의사 친구들 말에 의하면. 한 7시간은 자야 건강에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네. 예, 예. 근데 7시간이 안 자지더라고요. 아, 뭐 일이 워낙 바빴고. 허리가 아프세요? 7시간 넘게 주무시면? 아니, 뭐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죠. 일이 많아도 잘 예. 것도 자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럼 사건 처리가 안 되니까. 아, 검사가 한 달에 그 당시에 350건을 처리했어요. 네. 350건. 예. 한 달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 같으면 한 건당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아. 구속 사건 이런 거는 뭐 한 사건 하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네. 그래 천상이 잠줄이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읽고 그냥 예. 5분. 어. 그럼 잠을 줄이셨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법조인들이 또 술도 많이 드시고 음. 이런 생활을 많이 하는데 대표님은 그런 술도 전혀 안 드시고. 아니 뭐 억지로 마셔야 되는 경우는 마시기도 하지만 그건 아. 대부분의 시간을 좀 잘 전략해서 네. 공직이라는 게 또 뭐 이렇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야죠. 대단하시네요. 네. 새벽 3시, 4시.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피곤해졌어요. 네. 제가 좀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잠 좀 자고 올까 우리? 네네네. 잘 자, 될 것 내 같습니다. 인생의 네. 자, 결정적 순간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간입니다. 행운의 공직자이자 비운의 정치인. 네, 이 대표님을 향해서 예. 행운의 공직자다. 음. 혹은 비운의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부분에서는 공감하시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아 거꾸로 됐습니까? 아, 비운의 비운의 공직자, 비운의 공직자입니까? 행운의 정치인. 행운의 정치. 오. 아니 무슨 제가 정치한다고 시작해가지고 뭐 43일 만인가 당 대표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정말 행운이죠. 아. 뭐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뭐 힘든 정치를 행복한 마음으로 합니다. 또 비운의 공직자라고 공직자. 하는 거는 네.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아.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뭐 참 잘 됐다 남들은 날 잘 됐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도리를 다 못했다 이런 자책감 때문에 그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거꾸로도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군요. 이제 공직자로서 또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 위기랄까요? 또 그런 것에 또 직면해서 해결하시고 극복하신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위기가 좀 생각나시는지 위기 그래서 극복에 뭐 가장 어려운 거는 탄핵 때였죠. 탄핵 때. 나라가 뭐
정말 풍전등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예. 우선 이제 다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은 안보를 지키는 거. 안보. 그래서 군에 제가 연락을 해서 군지휘관들 다 현 위치에서 비상 대기해라.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 한국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때가 가장 이제 어려웠던 때고 또 이래저래 금방 또 경제적 어려움에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사방에 길이 있다.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내가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했죠. 제일 어려웠지만 예. 그러나 하여튼 그 어려운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예.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검사 또 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렇게 역임을 하셨으니까 뭐랄까 이제 좀 딱딱하게 보는 면도 당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 그래도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 면이 뭐 이런 게 느껴질 정도 따뜻한 면이랄까요? 그런 또 모습 보신 적 있으신지? 저는 사실은 검사는 반은 처벌하고 반은 용서하는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처벌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요. 다 기소 안 합니까? 반 정도는 불기소, 반 정도는 기소. 10개 나오면 10개 나오면 한 거의 5개. 반, 거의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사실 이제 검사하면서 네. 그 체불임금 청산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체불 임금을 고통받는 분들에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빨리 갚아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뭐 그런 것도 했고 또 마을 변호사 전국에 이제 1,400개 정도의 예. 읍면 마을이 있는데 거기마다 전부 다 변호사를 배정을 해줬습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한 1,500명이 같이 힘을 모아줘서 뭐 이런 일들이 다 아주 보람 있는 일이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네. 어렵게 사실 자랐기 때문에 이 길 가다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조그만 이런 상자 같은 거 놓고 있으면 뭐 물건 파실 때가 있어요. 예. 다 사오십니까? 예, 그러면 다는 아닌데 꼭 삽니다. 꼭. 따뜻하시네. 그러면 대표님 사모님께서 뭐 이런 걸 다 사왔느냐? 실제로는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아니 근데 이게 안전한 건지 음식이 이게 걱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우리가 못 먹을 걸 팔았겠냐 몇 번 경험을 하더니 우리 아내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그렇군요. 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고 국무총리도 되셨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대통령이 신임에 각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잠깐 또 대통령님 모시고 말씀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저 대신해서 대통령도 대행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허리가 아파서 정말 책상이랑 의자 좀 반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왜 권한 대행일 때 반입이 안 됐던 건가요? 이거는 제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그런 하시는데 말씀. 저는 사실은 이제 구속된 걸 너무 가슴 아파했고 구속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법무부 또 교정 본부에 어려운 일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도와드려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죠. 나중에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게 저한테 보고가 오질 않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또 더 잘 챙겨드리지 못한 점이 늘 안타깝지만 그렇게 그 좀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곡은 안 된다. 왜곡은 안 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 네. 역할하면서 청와대에서 생활을 좀 하십니다. 네. 그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셨는데 또 이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거냐 이게 질문했다면서요. 3번 통화를 했는데 예. 굉장히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래가지고 뭐 저 앞으로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대통령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나는 대통령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나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 느낌은 이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다. 또 뭐 그게 또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누릴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네, 통화를 했고 그럴 때는 또 시간을 정해놓고 통화나요? 대개는 뭐 20분, 20분, 또 30분. 아하. 정상 간의 통화는 30분인데 아마 그때 내가 30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 권한대행 역할 하시면서 또 기억나는 순간 또 있으실 거예요. 트럼프와의 통화 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어려운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 사방의 길 프로젝트 사방의 길. 예, 이런 걸 이제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침 그 연초에 예.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갔는데 예. 뭐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과학기술인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돌아와서 사면초 그분들이 사면초가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면초가지만 그래도 사방에 길이 있다. 해외에 길이 있고 넓은 예. 길. 또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는 과학기술 ICT 또 새로운 길 창업 또 하기만 하면 되는 일 규제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 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뭐 언론들에서도 그 부분을 또 좋게 평가를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입당을 하세요. 아까 네. 또 짧게 말씀하셨지만 44일 만에 당 대표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21대 총선에서 103석이라는 성적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로 선거에서도 좀 안타깝게 패를 하셨어요. 이 정도로 큰 차이로 질 줄은 솔직히 모르셨던 건가요? 혹시? 뭐 몰랐습니다. 아.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이기지 못하고 진 것은 네. 참 국민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당원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제가 당 대표가 될 때 예. 우리 당의 지지율은 10%가 안 됐습니다. 아. 8%였습니다. 8%. 8%요. 그렇죠. 네. 탄핵 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당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말 거냐, 아. 다시 천막 당사를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당 대표 도전에서 된 뒤에 네. 막 두어 달 만에 이제 이게 5% 10%가 넘어가고 2달 정도에 20%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할 때는 35%가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이 힘을 다시 회복해서 예. 이제 대선에 도전도 한 것이고 그렇지. 음. 우리가 정말 저 옛날 일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때는 어땠는가? 2019년 그때는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뭐 저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진 것은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그러나 이걸 너무 폄훼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내가 아픈 것은 내가 다 공천 못 주고 당선되지 못하게 도와주지 못한 이런 우리 동지들에게 참 안타깝고 아쉽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지적하는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후 시장님 또 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시 공천 문제가 있었죠. 네, 무소속으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또 나왔어요. 내는 무소속 출마로 살아남았어요. 내는 그 김두관 지사랑 한번 하려 그랬는데 예. 끝내 그걸 안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했어요. 전직 대표를 컷오프하고 말이야 내 방자하게. 무소속이 답입니다. 무소속. 이준석이 듣고 있나? 네, 그래 봅니다. 아, 네. 예. 자, 이제 황교안 대표님의 인생을 보면 이제 공직 생활만 쭉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임명직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네. 당 대표 하시고 이제 어떤 총선 출마하시고 뭐랄까요? 이 선출직 또 정치인의 세계 선거운동 하시면서 뭔가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많이 어려웠죠. 네. 네.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초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전 뭐 정치 초보자죠. 네. 그러나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지고 그럴 때도 예. 네. 공천 잘 못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사실은 내 혼자 하는 공천이 아니고 내 혼자 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동지들하고 같이 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한 반쪽만의 성공으로 끝났지만 네. 계속 이런 것이 도전이 이루어지면 네.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국회가 아니라 음.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런 국회가 될 때가 있다. 이것이 과연 선진국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정치하고 이제 있습니다. 선거 나가셨을 때 이제 시장도 가시고 음. 뭐 이제 악수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됐을 거고
어떨 때 또 막 그 동문회 같은 데 가서 또 마을 축제 가서 춤도 추셔야 되고 막걸리도 한 잔 얻어 먹고 하셔야 되고 그럴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 오뎅 국물 또 드셔야 되고 어묵도 드셔야 되고 떡볶이도 드셨을 텐데. 제가 손이 큽니다. 손. 예. 이 손이 작은 분들은 이 악수를 많이 하다 보면 또 그 부르터요. 동지들 중에는 아니 예. 유권자들 중에는 이거 세게 잡는 분이 있어요. 또 이게 보고 싶었으니까. 네. 그래갖고 이 장갑 끼고 이 붕대 메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네, 다행히 저는 손이 커서 세게 잡으면 저도 세게 잡고 작게 하면 살살하고 이렇게 이제 했고. 상대가 이게 접는 그 하여튼 그 마음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많이 다녔습니다. 시장도 다니고 또 거의 이제 제가 종로에 나왔을 때는 종로가 골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골목이 뭐 몇천 개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가급적이면 구석구석 찾아다녔어요. 그 송곤동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세요. 기억나는 거. 골목 많은데 골목 많은데 이거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퇴근한 분이 다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했어요. 위에서부터 제일 골목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인사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또 이제 이런 것이 과연 저 노하우 아닌가? 제가 이제 한 번 더 하면 아주 잘할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면 도전의 불씨를 죽지 않았다. 대표님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됐어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일부에서 만났었었는데 이제 대표님이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 영입을 하셨었죠. 어떠셨습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셨던 이유랄까요? 네. 제가 이제 사실 공천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었는데 제가 또 종로에 출마하게 됐잖아요. 뭐 그렇지만 나는 이제 출마를 해서 표를 얻도록 하지만 다른 의원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종로 출마를 했고 또 이제 나가 보니까 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거 전략가라고 하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해서 뭐 당신이 우리 이 전체 캠프를 좀 맡아달라.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전력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입을 했는데 뭐 실제로 성과는 좋지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점도 또 같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위원장님 성과 별로 안 좋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왜 그랬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금세 소비를 갖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도 야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준석이도 내 말 잘 듣고 모두 내 헛소리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지 그렇다고 봐요.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나중에 또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나오는지. 우리 유사민 크리에이터의 그 성대모사 들으면서 이렇게 또 진지하게 또 칭찬해 주신 분은 또 되게 또 좋네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마치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담임 목사님한테 신학대 출신입니다.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반갑습니다. 교단이 달라요. 달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 인생의 결정순간 세 번째입니다. 위험에도 도전입니다. 위험에도 도전. 네, 대표님께서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주장하시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투표 제도를 반드시 폐지하고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내년 총선에 도입해야 되는 말씀 맞나요? 최근 한 10여 년의 이런 선거 과정을 쭉 분석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아주 급격하게 악화됐어요. 가장 많이 악용된 게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하고 나면 4일 또는 5일 동안을 보관해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취약점이고 또 실제로 나온 것도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예. 국민의 표가 찍은 사람이 아닌 남에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네. 마침 당일 투표가 있거든요. 당일 투표가 원래 투표하라고 하는 날이지 놀러 하러 가는 날이 저 사전 투표가 놀러 가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있는 그날 만약 투표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좀 일찍 하고 늦게까지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땡기고 더 늘 늦게까지 네, 그렇게 해서 충분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되 이거를 사실은 사전 투표한 다음에 3일, 4일, 5일 동안을 어디다 갖다 두면 성관에 갖다 두면 네. 누가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지만 그것이 이제 거기서 조작이 많이 일어났다. 아하. 이래서 사전 투표를 하지 말자. 그 위험한 걸 왜 합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예. 사전 투표 하던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정말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 중앙선관위라든지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이제 그러한 의혹 제기지만 너무 상상의 영역이다 이런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 실제로 아니, 증거가 나는 있다. 평생을 지금 저 공안부에서 예. 선거 사범 단속해 온 사람이거든요. 정말 매번 선거 때마다 다양한 형태의 다른 새로운 신종범죄들이 나왔어요. 예. 80년대 들어와서부터 이제 이 사전 투표니 뭐 예. 또 전자개표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예. 또 여론조사니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뿌리가 됐죠. 그래서 새로운 신종범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새롭게 대처하지 못한 채 뭐 옛날 얘기 아니야. 이건 정말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선거를 한 주체는 어떤 분들인가요? 상대당입니까?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은 선관위죠. 선관위 사람들 중에 선관위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부추긴 사람들이 있겠죠. 예. 저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요. 뭐 배춘리 투표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 일장기 투표지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예.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그런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거 유권자가 투표했다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투표지들이 어떻게 들어갔냐 이걸 밝혀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걸 누가 넣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고서 그냥 무혐의 결정이 되도록 대법원에 또 얘기하고 대법원 또 그렇게 또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뭐 되는 부정선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선거라는 건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어떤 조직적인 규모의 어떤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천만의 말씀. 아, 그렇지 않다. 아이 그럼요. 부정선거라는 건 한 장이 있어도 부정이에요. 한 장이 있어도 부정이다. 예, 오스트리아인가요? 거기서는 네. 저 부정표 하나가 나왔다 그래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했어요. 그 부정선거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투표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좀 순화해서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그럼 우리가 잘못 뽑은 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했잖아요. 0.7% 차이로. 근데 대표님 말씀대로 부정선거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투표 결과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또 반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예. 제대로 된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본래 선거에는 참관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관인 제도가 오래되면서 이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참관을 안 해요. 소위 감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를 해서 예. 제대로 된 선거가 될 수 있게 하자. 예.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목표지요. 누구 예.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무너진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대표님이 이제 부정선거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의 현역 의원들이 최소한 4명은 된다. 유튜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대표님께 어떤 분들인가요? 어떻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에 예. 나온 분들도 있어요. 나온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언론이나 통해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도 있고. 이거 명백하게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전혀 없었는데 예.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 부정선거라는 게 사전 투표에서 투표함이 잘못 보관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그렇고 또 이 전자 조작을 하다 보면 예. 이 당일 투표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거 무슨 뭐 이상한 얘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잘 조사를 해보면 되거든요.
제대로 조사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 전에 마침 이제 국정원에서 선관위원회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아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뚫릴 수는 있긴 한데 이제 선관위 입장은 그렇게 하려면 정말 대규모로 뭐 어떤 조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선관위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하도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당시 조사한 게 5%였거든요. 네. 국정원이 조사한 게 5%예요. 네. 나머지를 조사하면 백태 현상이 다 나옵니다. 아하. 예상이 딱 돼요. 예, 이건 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긴 해서 네. 요 토론 여기까지 하고 네, 예. 그 다른 얘기를 좀 다른 해보겠습니다. 얘기로. 예. 대표님께서 지난번 인터뷰 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혹시 종로에 재도전 하실 겁니까? 필요한 뭐 우리 국민 네. 나라와 당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하겠다. 아. 뭐 종로도 포함되지 못할 바가 없죠. 근데 지금 종로에는 우리 최 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최재형 의원이 있죠. 네. 현역 의원이 있죠. 현역 의원이고 네, 뭐 네. 저하고 또 가까운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뭐 남 의원인 하고 있는데 가서 출마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한동훈 장관 출마 사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그 TV조선 단독 보도였나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이제 어떤 상징적인 수도권 인물 중에 하나로 이제 종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계속 예. 한 장관이나 또 다른 국무위원들은 지금 저 정무에 그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될 때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쓰고 막 이래가지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한동훈 이제 장관도 뭐 후보로 나갈 수는 있죠. 나갈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인재들을 잘 기르고 적기에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좀 지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에서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표님 혼자 엑스표 드셨잖아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후배들을 아낍니다. 아. 인재들을 아낍니다. 인재들을 막 써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한 때 같은 검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라서. 아니 검사 출신이니까 한동훈 더 장관을 아끼는 잘 거예요. 알아요. 아, 잘합니까? 잘 알고 역량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법무부 장관 일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잘라가지고 다른 데 보내면 그게 또 누가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한 장관이 출마하는 거 나는 반대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더 좋은 일에 우리 인재들을 써야지. 필요하다고 여기 쓰고 저리 불러내고. 한동훈 이렇게 장관 하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장관 계속하다가 국무총리, 대통령 후보. 뭐 제 생각에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는 뭐 늦지 않습니다. 이제 뭐 늦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좀 뭡니까? 장관. 그 정부에서 예. 장관 잘 하고 예. 또 저 할 수 있으면 이제 저 총리도 하고 국무총리. 예, 그렇게 하고 아하. 그리고 이제 또 뭐 국민이 부르면 아하. 정치도 하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 걸으셨던 트랙을 걸으라는 말씀이네요. 아니 대표님도 뭐, 법무부 장관 황교안처럼만 해라. 하시고 총리 하시고 뭐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네요, 그죠? 맞습니까? 저는 계획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예, 예. 한 장관이 이제 움직인다면 저는 그렇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총리를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장관 계속 하다가 기회가 되면 총리할 수 있으면 총리를 하지. 너무 빨리 소진하면 안 된다. 그러게 대개 이제 우리 옛날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면 예, 에피소드. 검사하다가 정치인이 되는 분들은 대개 검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 잘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그 정쟁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밀려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내가 참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 그 내부 정치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누구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임명이 안 됐다든지 억울하게 또는 뭐 지휘부에 좀 이렇게 밑보여가지고 바른 소리에도 밑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했었어요. 또 선배 법무부 장관의 아주 깊이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한 장관님 나와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스타 장관이라고 불리는데요. 저는 지금 제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면 이제 갚아야 될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국가에 받은 것도 있고 누린 네.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그렇죠. 총선에 나오겠다. 그런 갚아야 된다는 의미 아. 아닐까요? 저는 잘 라고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라고 그래서 저한테 우리 인재를 아끼는 사회가 되었다. 아, 인재를 아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새 혁신위원장 임명이 됐습니다. 임요한 연세대학교 교수. 대표님 혹시 아십니까? 아는 분이세요? 오. 아. 몇번 뵙기도 했고. 아, 예, 예. 아, 그렇군요. 잘된 인선인가요? 저는 뭐 잘 된 인선으로 평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해주시면 좋겠어요. 딱 봤을 때는 무릎을 탁 치는 인상은 아니었군요. 뭐 무릎은 안 쳐지는데 아, 손뼉은 어떻습니까? 부득이한 인사가 아니었을까. 부득이한 인사였을 예. 것 같다. 예. 아하, 그렇군요. 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추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또 엄청 친한 사이다. 평소에도 전화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4, 5년 지기고 한 4-5번 통화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두 분이 뭐 친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이슈가 될까요? 김한길 위원장이 위원장이 예, 그분이 음. 혁신위원장을 추천할 자리는 아니죠, 그게. 근데 이제 많은 네. 분들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최근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 갔을 때 대통령이 또 김기현 대표보다 더 가까이 자리해서 이분이 실세 아니야?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러한 추천에도 김한길 위원장이 입김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건 좋은 시스템은 아니죠. 아. 예, 각자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고 예. 혁신위원장을 추천할 만한 그룹이 또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뭐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추천한다. 그건 아닐 것이다. 네, 그거는 예, 맞지 않는 일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혁신위는 통합을 해야 된다.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임요한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과 통합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거리인데 사실은 통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미 헤어질 결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전에 제가 영입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당 대표 시절에 예. 대통합한다고 해서 다 이제 품어왔거든요. 보수 빅텐트. 그러면 네. 그게 그래서 내가 다 데려온 분들이에요. 안 오겠다는 분 설득하고 또 올 수 있는 분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예. 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제가 한번 예. 그분들이 예. 당의 암적 존재다 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결국 나는 우리 외연을 넓히고 예. 다양한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왔죠. 예. 근데 일부 몇 분들은 아, 당에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당에 와서 해가 됐어요. 해당 행위를 하는 분이다. 확장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린 거예요. 확장이 되질 않고. 그리고 계속 아무 때나 이제 뭐 쓴소리 말 그대로 좋은 쓴소리가 아니라 의도적인 쓴소리가 자꾸 나오고 이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암적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통합은 저는 제가 처음에 당 대표 나갔을 때 첫 번째 외친 목소리가 통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통합은 네. 첫째 당내 통합, 둘째는 보수 정당 통합, 셋째는 국민 통합. 근데 첫째, 둘째까지는 됐는데 이제 국민 통합까지는 못 갔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이제 불완전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보수적 가치를 충분히 잘 익히고 훈련한 사람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한 이런 분들은 다 모여야 되죠. 예. 근데 암은 모이면 안 됩니까? 암적인 존재는 암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세포는 세포인데 죽이는 세포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혁신위원 중에 7명 중에 6명이 친명계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혁신위에는 하태경 의원, 천하람 위원장 같은 비윤계 의원을 품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또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지금 뭐 이제 아마 저 수뇌부에서 잘 판단할 것입니다. 혁신위원 인선에 근데 대해서 이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인기몰이로 뭐 평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될 상황은 아니에요. 좀 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잘 검증된 분들이 나와야 돼. 지금 얘기한 분들은 꼭 그렇게
평가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네네네. 1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귀국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현충용을 찾을 것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44기 추도식에 참석할 거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아마 볼 것 같은데 여권에서는 이제 보수 대통합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제 다 통합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인데 네. 정치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 끌어들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통합의 자리에 같이 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남 자체는 되게 좋은 곳이다. 자, 그런데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지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내년 총선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또 출마 선언하신 분도 있고 이거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에 끌어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그런 점은 당사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예, 그럼요. 누가 하라 마라 할 일도 아니고 본인들이 판단할 일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분을 훼손시키지 않는 일인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판단한다면 총선 안 나올 것이다. 뭐 저는 그분 중에는 나갈 분도 있지만 안 나올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두 분 중에 뭐 그렇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안 나옵니까? 어쨌거나 최경환 의원은 예. 나와서 다시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3자 회담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쟁 이슈이긴 한데 뭐 그게 만나서 민주당이 또 얻을 게 있겠느냐. 대통령 그래도 만나면 대통령 지지율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통합 행보 차원에서도 한번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대표님. 저는 만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이것도 대통령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당 대표들끼리 회의를 하자고 그랬더니 예. 대통령 끌고 들어왔어요. 민주당이 그건 일이 그렇게 하면 정말 정치가 왜곡되는 거죠. 당 대표끼리 만나고 또 대통령에게 만나고 싶으면 다시 또 건의를 해서 만나게 하자. 그럼 대통령을 지금 정당의 한 파트너로 지금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난 그런 좀 담백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네, 자꾸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네. 예. 그 답변에 대해서 이분이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정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제가 대통령할 때 여야 대표 다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황 대표께서는 저랑 단둘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그 당시에 예. 각 당이라고 하는 게 다 민주당입니다.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고서 다 모이자. 그래 다 다섯 당이 모여가지고 무슨 논의가 되겠습니까? 뭐 지금이라도 어때요? 평산마을로 오르세요. 뭐라고요? 평산마을로 오셔서 저랑 같이 책 읽으면서 자담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책 많이 읽는데 책 읽기 전에 아마 나는 문 대통령은 반성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반성할 일이 많다. 어떤 거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까? 저 오늘 많이 혼나네요. 예, 네, 하나만 네, 네. 어떤 거 반성하셔야 돼요? 국민들을 예. 살기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민생이 힘들겠다. 예. 우선 뭐 소득주도 성장인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경제 정책으로 나라를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세금 올라갔잖아요. 세금. 예, 전기료 올라갔잖아요. 네. 이거 정말 집 사기도 힘들게 만들어. 그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으시고 더 화가 나신 것 아유,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제가 혼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따라할 뿐입니다. 너무 비슷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그 성대모사에 허점이 없었기 때문에 네. 대표님 화가 나셨어요. 자, 한판 승부 네. 연장방송 3판 열전이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마지막 저희 카메라를 보시면서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는 거 모든 게스트가 피할 수 없는 우리 대표님도 한판 승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방송 아닙니까? 재밌는 방송 아닙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힘주는 국민에게 힘주는 방송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약간 감동이었어. 네. 이거는. 저는 그 한 번 더 책. 야. 다큐멘터리의 그 나레이션인 세상에.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진심이었어요. 네. 한판 승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야,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한판이 공식 질문인데, 네. 자,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자 대표님 한 줄로 지금까지 인생 요약하신다면, 행동하는 정의. 행동하는 정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정의로서 내년 총선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도 하실 예정이다. 뭐 앞으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예.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공직의 개념으로 또 행동하는 정치를 바라보시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국민을 위해 사실 것이다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 이서맨 크리에이터 우리 황교안 대표님 오늘 직접 만나 뵈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그동안 되게 가짜는 성대모사로 아. 되게 희화를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너무 잘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이 정말 똑같네요. 이 그렇습니까? 부분. 네, 그래서 예. 근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그 자세, 예. 행동 이런 아하. 것들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예, 네. 대표님 내일 또 새벽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보내드려야 빨리 가야 됩니다. 됩니까? 빨리 보내드려야 네네네네. 됩니다. 자, 한판열전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대표님 또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도 또 귀한 역할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또 유튜브로 새로운 게스트와 만나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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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좋은 방송 아닙니까? 재밌는 방송 아닙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힘주는 국민의 힘주는 방송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